안녕하십니까, 복파 플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잠깐 소개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랑어입니다. 다랑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화평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이라 옷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박수 한번. 네. 우리 고정 멤버 두 분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오셨는데 오늘 좀 조촐하게 그러나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은 예수님이 살았던 세상이라는 제목, 마크 올슨이 쓰신 동화책? 네, 저는 오늘 제가 소개하는 차례인데요. 네, 다랑어님이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예수님이 살았던 세상이라는 책이고요. 책이 되게 예쁘네요. 네, 동화책이냐 그랬는데 일종의 뭐 그림책이고요. 그림책. 그림이 있는 책이고, 근데 이제 부제를 보시면 한눈에 살펴보는 성경 속 일상백과라고 해서 약간 학습 그림책 그런 약간 거예요. 만화 삼국지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만화만큼 이제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우리 어렸을 때 그 학습 대백과인데 그거 이제 그림으로 된 거 있잖아요. 화보 많고 막 이제 도록 많고 이런 류인데 두껍진 않고요. 그래서 뭐 마크 올슨이 지었고 제마이마 메이뱅크라는 분이 그림을 그렸고 또 좀 어느 나라 분들이세요? 미국 분들, 미국 캐나다 분들입니다. 캐나다 분들. 네네네. 이름이 되게 특이해가지고. 네네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자는 네. 본인이 이제 뭐 성서학 뭐 이런 것들 공부한 분인데 네. 지금 목회를 하시면서 그 어린아이들이나 또 주변 교우들에게 이런 정보를 전달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정보들을 꼭 필요한 정보들을 잘 전달할까 고민하면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그 예수님이 살았던 세상 그 시대의 모습들을 이제 전한 것 같고요. 특별히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역자가 네. 김선용 박사님이신데 들어봤다. 네. 들어봤는데. 네, 아주 그 시카고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신 초인류 신약학자가 초인류? 네. 그래서 이 책을 또 번역했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동화책을 아니 동화책이 아니라 그림책을 네. 초인류 신학학자가. 네. 이야. 뭐 이유가 있겠네. 맞아요. 네. 저도 그분 이야기 좀 들었는데 진짜 박사님이고 진짜 아시는 거 많고 그래요? 완전 학자 중에 학자라고 들었거든요. 공부 진짜 많이 하시고.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내용만 이렇게 전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스토리만 이렇게 잘 전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 속 일상백과라고 했듯이 성경 속에 있는 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오는 그 시대 지리 또 그 시대의 사람들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옛날에 저희 PBS 할 때 늘 보던 성경 사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 그 친절하고 재미있는 그래서 어쨌든 이 형식도 그렇고 표지도 되게 알록달록하고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쉬운데 표지도 알록달록하고 뭐 펼쳐봐도 뭐 올 컬러에 종이도 약간 반딱반딱거리는 종이고 네네 번들번들거리는 이게 내용이 많구나. 네. 만화가 아니네. 만화가 아니야. 만화가 아니에요. 속지를 보니까 정보 인포그래픽스럽기도 하고 정보가 빡빡하게 담겨 글자 너무 많아. 네네. 왜 정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관련해서 두 가지 뭐 저만 전해드릴 수 있는 거 두 가지 정도 얘기해 보면은 말이 나와서 글자가 많다.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계약하고 어제 번역해서 출간할 때 제일 큰 고민이 그 원서하고 이 한국 책하고 똑같은 판형인데 원서에 있는 그 글자들을 다 한국판에 담아낼 수 있을까? 보통 이제 번역을 하면 글자가 더 늘어나죠. 분량이 1.3배에서 1.5배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다 집어넣을 수 있더라도 이걸 읽을 수 있게 가독성 있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게 사실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실제로 해봤더니 뭐 편집자와 디자이너가 수고해서 그랬겠지만 이게 잘 됐고 충분히 그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 그렇게 이제 조판이 됐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시리즈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어판으로 잘 구현이 됐을 뿐더러 이 첫 번째 권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책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네요.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용으로 필요하지만 실제로 어린아이들도 읽을 수 있을 내용이지만 막상 어른들이 이 내용을 아냐
막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니라 네. 정보 자체가 주어져 있지 않았던 내용들이 그렇죠. 너무 많기 때문에 편집이 잘 됐다고 해야 되나? 한 대 모았다고 해야 되나? 궁금한 걸? 네네네. 그래서 어른들이 사실은 보고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밝히자면 이게 시리즈로 한 3권 정도 나와 있는데 네네. 그래서 2권을 내기로 전격적으로 결정을 우와. 저희들 했다는 걸 알려드릴 수 있고요. 그럼 같은 저자가 지은 책 2권을 이제 더 내시는 거예요? 네네. 두 번째 거는 네. 예수님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세상. 인데요. 그래서 네. 이 책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이 책이 뭘 담았는지 좀 더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네네. 이건 그야말로 예수님이 살았던 세상.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뭐 나사렛에서 자라셨다가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잖아요. 물론 네. 몇 번 왕래는 하셨겠지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살았던 지역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역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2권 두 번째 저희들이 내년쯤 나올 그 책은 1세기 뭐 아직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세기 그리스도인이 살았던 세상은 이제 바울 덕분인지 아니면 제자들이 열심히 선교를 해서 했던 덕분인지 지중해 세계 전체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성경의 그 뭐 사도행전이라든지 그 외 서신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이제 지중해 세계, 맞아요. 그리스 로마 세계에 대한 이해가 또 문화를 알아야 되니까.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1권 예수님이 살았던 세상은 팔레스타인, 2권 1세기 그리스도인이 살았던 세상은 그리스 로마 세계 1세기에 네. 그리고 이제 3권은 구약 시대. 아마 미국에서도 이게 너무 반응이 좋아서 그랬는지 결국은 계속 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3권에서 이제 구약 시대, 구약 족장들이 살았던 시대, 왕들이 살았던 시대에 대한 어떤 그런 동일한 형식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미 몇 번 정도 나왔을 것 같은 책인데 그렇게 반응이 뜨겁다는 게 놀랍네요. 일단은 이게 접근성이 가장 좋다.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라고 했지만 네. 이게 글자가 사실 펼쳐보면 굉장히 많아요. 원서도 그렇고 한글도 그런데 이게 그대로 100% 구현한 거예요. 색깔이나 그렇죠. 위치나 다 똑같이 해놓고. 똑같이 구현이 되는데 충분히 이제 가독성 있게 글자가 너무 양이 많다 보면 글자를 작게 해야 되고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뭐 정보는 빡빡하게 있지만 결국은 읽을 수 없는 그런 책이 될까 좀 염려했고 또 그림들이 죽진 않을까 했는데 잘 배치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뭐 충분히 이 정도면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고 계속 주변에 소개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번역자를 최고 전문가로 쓸 이유가 좀 있었나 봐요. 그냥 평범한 번역자가 할 수도 있잖아요.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근데 좀 최고 정보를 아시고 판단이 있어야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 네네. 이 뭐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현대의 고고학의 발전과 그리고 그 뭐 역사적인 그런 발전들의 그 결과물들을 연구의 결과물들을 다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논문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걸 아주 쉽게 떠먹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다루는 내용 하나하나는 굉장히 섬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뭐 그냥 전문 영어 번역자도 있겠고 뭐 다른 동화 번역자도 있겠고 어린이 수준의 눈높이에 맞춘 그렇지만 그 신약학자 신약 연구자를 이제 컨택을 해서 번역을 맡겼고 그 결과들이 이 책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 책 시작 부분에 서론에서 저자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뭐 이 책은 말하자면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고대 세계를 탐구하며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한 책이지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으니까 이 책은 성경에 대한 책이기도 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대해서요. 라고 하면서 호기심을 가질 만한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이 책의 맨 마지막 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한번 이걸 다 봤으니까 복음서를 한번 더 재밌게 읽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더 재밌게 읽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에도 우리 집에 막 세계 대백과 이래가지고 각종 나라들을 소개하는 딱 이런 종류의 책들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내용이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되게 전문적인 내용이고 그런데 왠지 집에 그렇게 5월 칼라로 이렇게 돼 있는 책이 있으면 든든해? 그거를 이렇게 뽑아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왠지 이거 보면 되게 재미있을 그렇지. 것 같고 그렇지. 딱 그런 느낌으로 맞아. 나온 책이네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세계 대백과 이런 거 보면 그림도 많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또 그냥 단순 정보긴 하지만 거기서 요즘은 이제 만화가 주류죠. 그 만화 같은 형식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것처럼 그 종이 친절하게 재질도 정말 딱 알려줄 이래요. 수 있는. 바닥바닥하고.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목차 보시면은 뭐 처음에 서론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세계를 볼 건가, 우리가 탐험할 장소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이고 지중해 옆에 있는, 우리가 탐험할 시대는 특별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시대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탐험할 시대 이 부분을 보면 주전 2500년 전에는 주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 몇 년 전에는 뭐 이집트라는 제국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 476년에 로마가 멸망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이집트 그 제국 시대 이후에 그 로마 멸망 이전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라고 해서 특정화시켜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뒤로도 이제 목차 보시면 뭐 사회 구조는 어떻게 돼 있었고 여기서 자라는 식물들은 뭐가 있었고, 이게 좀 약간 큰 틀에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 살았던 그 유대 민족은 그 1세기 때 자기는 누구라고 생각했고 자기는 어떤 처지에 있다고 생각했고, 사실은 뭐 폼라이트라는 위대한 학자가 또 모든 신약학자가 신약을 연구하기 위해서 밝혀내고자 하는 게 그거잖아요. 1세기 상황. 그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떤 고민이 있었고 그 맥락에서 복음서를 읽어야 또 성경을 누구, 읽어야 여긴 어디? 네, 그걸 알려주는 건데 그거를 아주 손쉽게 뭐 학자들을 거명하진 않지만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톰 라이트에 기대고 있는 게 있을까요? 톰 라이트 작상? 자연스럽게 저는 배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제가 이 책을 봤을 때 저도 아주 많이 배울 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제가 많이 배웠던 거는 뭐 일단은 거기가 하나의 사회였다는 거죠. 사회. 지금 막 개업 때문에 지금 이게 방영될 때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막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 정치라는 문제, 우리 사회 과제라는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스트레스도 받고 매일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분노하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살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시대가 동일한 그런 시대였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고 로마라는 제국이 있었고 로마라는 제국과 연결해서 지배하는 헤롯 일가가 있었고 그리고 또 유대 민족을 통치하던 지금의 국회의원과 같은 뭐 사내들인이나 이런 또 여러 세력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인구의 대부분이 가난했고 뭐 그 로마 시대 뭐 90% 이상이 굉장히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도 그런 구성원으로 돼 있었고, 한마디로 그때도 사람 사는 세상이었다. 네. 그런 것들을 그렇지만 또 우리 시대와 다른 우리는 그래도 이제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이런 우리 나름의 체제가 작동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이 시대를 보면 전혀 다르다는 거를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잘 그렇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가 생각나네.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스. 그렇죠. 그 유명한 그런 게 이제 1세기 상황을 전혀 예상했던 그 막연한 신화적 세계인 줄 알았더니 말한 대로 사람이 살고 있고 정치가 있고 맞아요. 그런 거. 그다음 유대인들의 숫자가 기십만 명이 안 됐다. 네. 예루살렘에 수백만 명이 아니고 몇만 명이 살았을 것이냐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바리새파는 그 기십만 명 이내에 있는 소수, 어떻게 말하면 크지 않은 집단인데 그게 지배적인 걸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확 입체적으로 다가오더라고.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그걸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뭐 예를 들어서 그 요아킴 예레미야스 책을 읽었을 때 예루살렘에 실제 평소에 거주하던 인구가 제 기억에는 한 2만에서 4만 정도였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학자마다 또 그 다른 학자는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2만 명 정도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도시와 그림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구도 안 된다. 네네. 구도 안 돼. 동 몇 개야. 그러니까 그런 정도 이제 어떤 그런 이런 게 다르다. 이건 암기해놔야지. 그리고 이제 지금은 까먹은 게 기억나는데 까먹은 게 기억나. 까먹었는데. 야, 그럼 시험 볼 때 답을 봐야 되는데 답은 안 떠올라. 근데 본 건 기억나. 미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여러 군데 이제 뭐 이 청취자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곳이다라고 이제 해놓은 게 있는데 뭐 이제 로마 얘기가 나온 김에 이거는 사실은 그 2권에서도 결국 로마 제국의 시대니까 잘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요 중간에 로마 군대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로마 켄투리온을 다루고 있어요. 켄투리온을 가장 다루면서 로마의 그 군인 체제가 어떻게 돼 있었고 센트리온?
네네. 천명대를 말하나? 백부장. 센티리온 백인가? 백부장. 백부장. 네네.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하면 그 라틴어가 영어식으로 하면 C가 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C라고 하는데 그렇구나. 라틴어식으로 하면 크 발음이 나기 때문에 켄투리온이라고 네네.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로마가 그 시대 지중해를 다 지배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이 각 지역마다 달랐는데 지배하는 형식이 이 팔레스타인은 또 팔레스타인 나름의 이제 그 군대의 규모가 있었고 지배하는 방식이 있었고, 그러니까 동일하지만 또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주둔 병의 그런 모습이 달랐고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제 백부장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백부장이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나, 무슨 그치. 일을 했나를 굉장히 그 시대의 역사적인 근거에서 다시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이 여기 나온 로마 켄투리온이 한 일은 뭐였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경험 많은 켄투리온들이 시리아와 사마리아에서 징병된 1000여 명의 보조병을 통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병정은 로마 시민만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각 지역에는 보조병이라는 제도를 둬서 그 현지인들을 이제 로마 군인들을 돕도록 했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시리아 출신의 사마리아 출신의 1000여 명의 보조병이 있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 백부장이 하는 일이 자기 로마 병정들을 지휘했을 뿐더러 켄투리온들은 보조병에게 군인이 되는 법을 가르치고 로마 군대의 규율을 따르게 했는데, 때로 이 규율 중에는 보조병을 포도나무 지팡이로 때리는 것도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포도나무로 때렸다고? 이제 뭐 가끔씩 이런 유머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낙타 설명하면서는 뭐 낙타는 침을 잘 뱉어요. 뭐 막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뭐 백부장 이야기, 백부장이 자기 종을 사랑해서 예수님한테 고치러 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단 로마인이었을 거예요. 타국에서 멀리서 온 로마인이었고, 이 사람 밑에 최소한 또 켄투리아가 이 켄투리온이 다 지휘하는 켄투리아는, 우리 뭐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이었겠다 생각하지만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 있죠. 켄투리아 80, 100이라는 의미의 이름과는 다르게 80명 정도의 군인으로 구성된 군 조직 단위. 그래서 80명의 자기 휘하 로마 군인이 있었을 거고, 로마인이, 그 다음에 보조병들이 있었을 거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그 유대인 종 하나를 이렇게 사랑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항목에 보면 보조병 아욱실리아, 그 다음에 군단병 이제 1명이 있고, 군단병 8명이 이뤄서 콘투베르니아라는 이제 소부대를 형성했고, 콘투베르니아가 이제 소대가 모여서 켄투리아라는 80명 부대가 있었고, 이거를 로마 켄투리온이 백부장이 지휘한 거고, 또 아마 세번역 성경에는 백인대장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백부장이라고 그러고. 네네. 백인대장이 이제 뭘 했던 건지. 백명대장이라 그래야 되지 않나? 백인이라고 하니까 화이트 같잖아. 아, 그러네요. 백명대장일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열어본 건 아니어서. 그리고 이제 이 켄투리아를 합쳐서 500명이 되는, 그러니까 켄투리아가 6개 모여서 480명인데 그게 한 500명 되는 코오르스라는 이제 또 조직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뭐 로마 7군단, 14군단, 뭐 스페인에는 몇 군단이 지배하고 그랬는데, 그건 한 이제 5,000명 되는 레기온. 5,000명이 네. 레기온인데, 이게 또 예수님의 그 갈릴리 그 호수에서 저 이방인 지역에 가서 돼지떼가 몰살할 때 우리는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의 이 규모가 한 5,000명 됐다. 약간 레기온 하나 가미와 완전히 휩쓸어버리는 정말 공포의 이런 느낌인데, 이런 어감도 알려주고, 여기 써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걸 들으면서 바로 적용해봤을 때 이런 어떤 생생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잘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보고 유익을 얻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른들이 보고 실제로 성경을 읽기 위한 생생한 지식들을 많이 얻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림이 같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막 주거 생활이라는 부분을 펼쳤는데, 어쨌든 지금의 우리 지식으로서 최대한 복원할 수 있는 그 당시 집 모양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약간 잘 사는 집이었다 그래요. 이런 담이 있었던 것 자체가. 약간 책으로 보는 박물관 같아요. 네, 그렇죠. 박물관이 살아있다 시리즈 그런 거?
그냥 이렇게 이제 아무튼 그림으로 표현해놨지만 이거를 마치 모형을 상상하면서 읽게 되니까 좋네. 네. 이런 게 책들이 있거든요. 그 예수시대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서술되어 있는 빡빡한 책도 있고 이런 시리즈 있는데 성경시대의 어떤 종류별로 절기 설명하는 거, 음식 설명하는 거 단행본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전 사놓고 안 읽어요. 그거 언제 펴봐?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할 때 그걸 찾을 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못 읽고 있어요 지금. 한 5권 있거든. 예수시대 그 백과사전이. 근데 안 펴봐. 잘 근데 이거는 말씀하셨는데 금방 열어봅니다. 네. 일단 책이 검색 속도 생각보다 빠릅니다. 얇아요. 맞아요. 네. 60몇 페이지짜리이기 때문에 네. 뭐 항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해당 주제에 대해서 간편하게 이제 옛날에 볼 수 있는 거죠. 약간 너무 이제 나이가 나오지만 사회과 부도 같은 느낌. 그렇지. 사회과 부도란 말이 있었지. 네. 그거 나름 되게 노력해서 선생님들이 만드신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규제 편찬이. 나 그거 즐겁게 봤던 기억이 나. 네. 애들하고 맞아요. 그거 즐겁게 가지고 봤어요. 맞아요. 각 나라 저기 수도 맞추기 게임도 하고 맞아. 뭐 그런 어디 거 빨리 되게 많이 찾아봐. 들어있잖아요. 그렇지. 색인 도감이니까. 그러니까 사회과 부도란 옛날 사람이네 네, 저기도. 옛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이 책이 그런 용도로서 잘 쓰인다면 주일학교 네. 교회에서나 또 이게 자꾸 어른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른들이 저도 이제 처음 보는 잘 모르는 정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성경을 재밌게 읽는데 성경을 또 제대로 읽는데 큰 도움이 줄 책으로 요즘에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인터넷에 정보가 많아서 다 검색하긴 하는데 어떤 게 좋은 정보인지 잘 모르는데 그렇지. 그래서 역자가 김선용 박사님이신 거는 되게 그런 면에서 큰 신뢰를 더하는 것 같아요. 이 역자를 어떻게 정했어요? 이제 출판부 쪽이니까 아실 텐데 선정을 하신 거예요. 공을 그렇죠. 누구를 네. 할까? 네, 아까 본인이 말씀드렸듯이- 제안한 건 아니고. 네, 제가 한 건 아니고 편집부에서 결정했는데 그러니까 김선정 교수가 나 이거 좋아하는데 번역할게 그게 아니라 편집부가 사람을 픽한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린이 장점이 있잖아. 눈높이에서 번역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1세기 신약의 1세기 그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잘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그 차이가 저는 있지. 그 학자를 고른 거죠. 네, 그렇지.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성서학 독립연구자, 네. 종교학, 인류학, 서양 고대 철학 등등 모르는 게 없는. 성서학 분야에서 뭐 최고의 학교는 시카고 그 중에 하나가 시카고 대학인데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네. 아 이분이 거기서- 나는 막연히 장신대 교수님인 줄 알았더니 일단 독립연구자로 존재하시네. 네, 따로 이렇게 아. 학교에서 가르치시지만 어느 한 학교에 소속돼서 가르치지는 않고 그렇구나. 네. 연구 재단에서 요새 연구비 뭐 받아서 아무래도 연구하고 계시고. 임용이 쉬운 일이 그렇습니다. 아니니까도 그렇겠죠. 네. 뭐. 네. 톰라이트 쪽 번역을 꽤 하셨어요. 네. 그래서 뭐 가까이 두시고 이런 책이 있다는 걸 아시고 1권을 일단 읽어보시고 또 2권도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네. 하면 좋겠습니다. 3권까지 추천드립니다. 나오면 나중에 세트로도 파시겠네요. 아, 네, 그런 장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고백하건대 이 표지만 보고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스타일의 책이라고 미리 생각했고 그림책일 것이다. 그리고 그림이 글보다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오늘 저 정보세 저기 다랑어님이 소개 안 했다면 저는 절대로 열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 근데 열었더니 보물이 쏟아진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듣는 게 좋네요. 네, 많은 내용이 유용한 내용이 재밌는 내용이 빡빡하게 담겨 있는 좋은 책으로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해서 다랑어님의 예수님이 살았던 세상이었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